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50조, 100조. 요 사이에 여야 대선 캠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돈 얘기입니다. 서민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액수의 돈이죠. 여야 대선 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투입해야 한다고 50조, 100조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선거용 말잔치로만 그칠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돈을 쓰기 위해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또 누구에게 어떻게 돈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그런 얘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우리는 50조를 주겠다, 아니다 우리는 100조를 주겠다, 이렇게 말만 앞서고 있으니 지켜보는 처지에선 황망하기만 할 따름입니다. 비상시국이죠. 화려한 말잔치가 아니라 대선 후보 긴급 회동이라도 해서 진짜 방안을 찾아야겠습니다. 12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땐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 딱 불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렌즈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불스원 썬팅. 예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알았어 DD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D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2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는요,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현재의 정치 현안까지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지방소멸 위기 시대라고 하죠. 경상북도에서는 이 지방소멸 위기를 듀얼 라이프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극복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듀얼 라이프가 무엇인지 경상북도 김민석 미래전략기획단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죠. 이인철의 시사경제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과거의 정치사에서부터 지금의 현안까지 모두 아우르며 지역의 시각으로 우리 정치 생각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뉴스맨 천용길 편집장 연결합니다. 천용길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민생 투어 프로젝트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메타버스, 그러니까 매주 타는 민생버스가 내일은 경북에 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선대위를 구성하고 난 이후에 이 고향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네. 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포함해서 2박 3일 동안 일정을 잡았습니다. 이 경주를 시작으로 이 대구, 그리고 칠곡, 구미, 의성, 안동, 또 봉화, 영주, 예천, 문경, 상주까지 거의 대부분의 경북 지역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직접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13일까지 일정이 이어지던데요. 이번 경북 방문의 특징이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에 경북 방문의 특징들을 보면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청년과 그리고 이 경북의 기농, 기초난 사람들을 만난다는 점입니다. 일단 칠곡, 구미 이 지역을 거치면서 이 구미의 금호공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요. 또 이 대구와 경주에서도 거리에서 이 청년들을 위주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이 의성이죠. 이웃사촌 시범마을에 입주한 이 청년들과 직접 만나서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거든요. 네. 요 프로그램 이름이 국민반상회입니다. 귀농한 청년들의 뭐 애안을 함께 이야기를 듣고 아무래도 이 지방 소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별다른 이 공약을 내놓거나 이 정책을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 직접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앞으로 이 지역과 관련한 공약이 어떻게 나올지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역 구체적인 대선 후보들의 뭔가 공약이 없었잖아요. 네. 이번에 메타버스, 그러니까 매주 타는 민생버스가 다녀오고 나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아주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또 경선 당시에서 홍준표 의원 선대위에서 활동을 했던 박창달 전 국회의원을 영입을 했습니다. 뭐 이 때문에 갈등도 있었는데 지역에서는 반응이 어땠나요? 네, 뭐 지역에서 특히 이 경북 지역에서 놓고 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했던 인사들은 좀 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박창달 전 국회의원이 이 직전까지는 홍준표 의원 선대위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분의 좀 연세가 이름이 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45년 동안 소위 이 보수 정당에서 활동을 해왔는데 새로운 인재를 영입하겠다라고 이 청년과 여성을 좀 광주에서는 내세우기도 했는데 이 경북 지역에서는 이렇게 그 50 출신 인사를 영입한다라고 하는 게 감동이나 또는 뭔가 신선함에 있어서도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다만 박창달 전 국회의원을 영입한 과정을 보면 제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 그리고 이 박창달 전 의원 쪽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더니 어쨌든 우리 TK 지역에 대한 이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보수적인 여론을 고려해서 이 박창달 전 의원을 영입했다라고 하는데 맡은 직책이 사실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구 선대위 그리고 경북 선대위를 총괄하는 대구 경북 선대위원장을 맡기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지금 뭐 선대위 구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후에도 어떻게 기존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박창달 전 의원 간에 어떤 뭐 시너지를 발휘할지 또는 갈등을 빚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갈등이 될지 시너지가 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요. 네. 선대위 구성 1차를 확정을 했고요. 경북 선대위도 구성 중일 텐데 그러면 언제 누가 참여를 할까요? 네, 국민의힘도 선대 구성을 했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도 중앙선대위 구성을 했고, 지금 지역별로 선대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쪽에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경북에서도 또 참신한 인물, 그리고 이 새로운 인물이 좀 포함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일단 성급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천천히 가더라도 이 선대위 구성을 이전과는 다르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활동해왔던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경북도민의 얼굴을 담겠다라고 하는 게 기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에서도 이 청년들을 만난다고 했었는데요. 이 기농 기초난 청년 그리고 이 경북의 동해안 지역에서는 또 해녀 또는 물질을 하는 남자 해남이라고 하죠. 이들에 대해서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이 보통의 사람들 이 경북 지역에 살고 있는 다양한 보통 사람들을 이 선대위의 주인공으로 모시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달 안에, 올해 안에는 접촉을 해서 동의를 한다면 이분들을 중심으로 선대위를 구성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이 모일 가능성이 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요. 경선 이후에 경북 네. 방문이 없죠? 이건 왜 그런 네. 걸까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다니고 있는 곳들을 보면요. 이 호남 지역과 그리고 충청 지역, 수도권 지역을 많이 다니고 네.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이 끝난 지 지금 한 달이 지났거든요. 이 특별히 이 경북 지역 그리고 뭐 대구의 경우에도 윤석열 후보가 특별히 방문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는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면 국민의힘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특히 호남 지역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겠다. 네. 이 국민의힘과 뭐 더불어민주당 할 것 없이 지역에 기반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전국 정당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에 좀 신경을 쓴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부정적으로 본다면요. 경선을 앞두고는 거의 뭐 하루 걸러 하루 이 경북 지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 방문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잡은 물고기다.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굳이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정책과 공약 제안들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 득표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라고 하는 지적의 목소리들도 있거든요. 네. 우리 뭐 지역의 시민들이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요. 뭐 그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이 모두 다 있겠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지역 분들을 가까이서 많이 만나니까요. 그 분위기가 이전까지는 보수색이 굉장히 짙었지만 이제는 안동 출신 여당의 후보가 나왔잖아요. 분위기가 이전과 좀 달라졌을 것도 같기도 한데요. 네, 뭐 전반적인 이 경북 지역 전체를 놓고 보면 이 보수적인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정권 교체에 대한 높은 여론은 경북 지역에 많이들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 윤석열 후보에 좀 실망하는 이 보수 지지층 유권자들도 종종 만나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건 왜죠? 그러면서 이들의 누굴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 이재명 이 후보가 이번에 뭐 경북 지역을 대거 방문하는 것도 대구 경북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낸 대선 후보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공을 들이겠다. 이 중도층이나 또는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어필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분위기가 뜨고 있지는 않지만 안동 지역은 확실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기대치와 기대감이 좀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조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좀 실망을 한 분들도 많이 만나보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왜일까요? 뭐 한 두 가지 정도였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비판을 받았는데 이걸 뭐 또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고 시간을 좀 끄는 모습. 특히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시원시원하고 할 얘기는 하고 뭐 잘못한 거는 뭐 화끈하게 좀 사과도 하고 이런 모습을 기대했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좀 아닌 것 같다. 특히 홍준표 의원과 이 대비가 되면서 좀 실망하는 유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는 색깔이 좀 많이 다른 것 같긴 한데요. 맞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다 선대위 인사를 두고 참 잡음이 많았잖아요. 네. 지금 뭐 겉으로는 봉합이 된 것 같지만 아직 갈등의 요소는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1호 인재 영입 인사였죠.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맡기려고 했던 인사가 이 개인적인 이 이유로 개인 사정으로 좀 논란이 됐는데 사실 이 문제를 언급한 이 유튜버는 언급조차 할 필요가 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보였던 반응, 태도였죠. 처음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의 여론을 지켜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영입한 인사에 대해서 국민 여론 검증대에 그냥 올려놓고 민주당은 약간 팔짱 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게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인사검증 시스템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이 비판이 좀 나왔고요. 이건 뭐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 명이 있었죠. 뭐 함익병 씨 그리고 또 오늘 이 사퇴 의사를 밝힌 또 청년 선대위원까지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논란거리에 대한 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실 두 정당 모두 대한민국의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맞는가 하는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인사를 했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요 직책에 이 경북의 국회의원들 13분이 있는데 이미자 의원이 직능총괄 본부장을 맡은 걸 제외하고는 경북의 현역 의원들이 대거 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각자 역할은 좀 하겠지만 이걸 보면서도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잡은 물고기에게는 먹이를 주지 않는가. 약간 이 경북 지역의 인사들,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역할은 부족한 걸로 좀 보여서 우리 경북 지역이 조금 더 정치적으로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여주는 경북에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참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지금 시각 6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가 많죠. 최근 경상북도는요,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듀얼 라이프라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듀얼 라이프가 뭘까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김민석 단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방소멸 위기를 듀얼 라이프로 해소해보자. 경상북도 계획인데 우선 이 듀얼 라이프가 뭔가요? 네, 듀얼 라이프는 두 지역 살기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과 생활을 또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자기가 원하는 또 하나의 삶을 우리 경상북도에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최근 계속 이제 저희가 노동 시간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주 4일제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삶을 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들이 좀 조성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도시화율이 한 92% 가까이 되거든요. 인구의 대부분이 이제 도시에 살고 있고, 또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북 같은 우리 좋은 자연환경이 있는 곳에 지역의 특별한 매력을 좀 연결해가지고 자신의 일상과 다른 삶을 좀 살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여행을 오시거나 방문을 하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지역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자주 또 좀 중장기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순환 거주하는 형태를 저희가 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 11월 9일 날 국회에서 그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거기에도 이제 저희하고 비슷한 맥락의 생활 인구라는 개념이 좀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작년에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준비를 좀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 정책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국민들 응답자의 한 67%가 이런 두 지역 살기를 해보고 싶다 이렇게 희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지역 살기. 사실 자연환경이 좋은 곳이나 그런 곳에 세컨하우스라고도 하고 또 별장이라고도 하잖아요. 흔히들 네. 좀 돈이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거를 좀 더 대중화시키고 일반적으로 만들자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역의 어떤 매력하고 네. 이걸 연결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양군이 굉장히 그 발전이 느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대신 자연환경은 좋죠. 그리고 영양군이 이제 특별한 것이 그 별이 굉장히 잘 보이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몽골에 있는 고원보다 더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전국의 별을 좋아하고 또 이런 천문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영양군하고 연결이 돼서 영양군을 방문해서 한 달 살기라든지 아니면 일주일 살기라든지 이렇게 네. 중장기로 좀 머물면서 함께 별보기 체험도 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프로젝트도 해보고 또 천문 관련한 어떤 전문가를 초청해서 같이 캠프도 해보고 네.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양군을 자주 정기적으로 또 방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지역에 애정도 가지게 되고 또 유동인구도 늘어나고 경제 활력도 좀 좋아지겠죠. 네, 그런 형식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별 보러 가자, 영양 가자.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설레고 도심에 찌든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대안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두 지역 살기 듀얼 라이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그렇고 또 교통 인프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전제돼야 될 중요한 요소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 일단 매력이 있어야 될 거고 또 방문하는데 좀 편리해야 되겠죠. 또 머무는데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아야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이제 필요한 주거 또 도시 환경 또 그린 인프라 나 도로교통 경관 관광 또 이런 분야에서 우리 지역의 매력도를 전체적으로 높이고 또 방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계획에서 7대 전략에 과제를 좀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관련 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좀 구체화하고 예산 확보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도 요거를 시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좀 국비 확보나 국책 사업 추진 건의도 같이 해서 이런 제도적 지원을 받아서 네. 전체적인 정비에 나설 생각입니다. 네,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꼭 이끌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듀얼 라이프 계획이 잘 실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 예상하세요? 네,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뭐 주말마다 오신다든지 혹은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살기 이런 거를 한번 휴가를 받아서 시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혹은 뭐 프리랜서시거나 아니면은 뭐 은퇴하신 베이비 부머 세대들 이런 분들은 좀 더 길게 한 달, 2달 살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을 일단 소비할 수 있겠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 지역이 가진 문화를 즐기고 또 우리가 생산하는 먹거리를 또 맛있게 드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지방이 소멸해가는 어떤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좀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늘 찾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또 그러다 보면 나는 여기가 너무 좋다 해서 아예 이주하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하고 농촌 또 수도권 지방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게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에 좀 다가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일부 전문가들이 사실 인구 정책 전환을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런 정책을 사실 구상해서 내놓은 거는 저희 경북이 최초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상북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를 하셨다고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제로 네. 듀얼 라이프 실태 조사 같이 여러 가지 조사를 실시를 해서 무려 87개 사업을 도출을 해내셨다고요? 네. 지난해부터 저희가 대구 경북 연구원과 함께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경북 내에 수도권 전출입하는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취업자들이 공간적으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듀얼 라이프에 대한 생각도 한번 여쭤보고, 네. 23개 시군의 어떤 정책들이 현재 있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공급자가 되는 각 시군의 어떤 강점하고 우리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를 잘 조화시켜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좀 내밀었는데 크게 보면은 시군별로 이런 순환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서비스 프로그램 같은 걸 구축하는 그 5대 듀얼 라이프 전략에 시군별 2개씩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게 46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매력도나 방문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7대 전략에 39개 과제를 냈습니다. 이렇게 87개 과제가 되겠고 그것과 별도로 이게 새로 나오는 지금 정책이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데도 상당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략 실행을 위해서 우리가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대응한다든지 복수 주소제를 도입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9대 과제를 또 별도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요. 예술과 활동 정착 지원, 경북에서 살아보기, 복수 주소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전략들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예술가 활동 및 정착 지원은 이제 예술인들이 정착하는 기회를 좀 만들고 지역에 대한 문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계기를 만들려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인촌을 조성하고 또 예술활동과 전시회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다. 최근에 이제 폐교를 활용한다든지 지방에서 이런 시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 지역 살기와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했고요. 경북에서 살아보기는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북 지역에 살아보는 체험 행사나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후속 지원 프로그램 마련한 그런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되겠고요. 또 복수주 소재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복수주 소재가 저희는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실시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실제 거주하는 곳과 주소지가 이렇게 불일치해서 좀 국민들께서 불편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복수주 소재를 이제 시작하면은 그런 국민 불편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런 두 지역 살기에서 복수주 소재를 허락해 준다면은 우리가 지방 세수를 늘리는 또 효과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전략적으로 같이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법 개정 같은 것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난관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또 더 소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듀얼 라이프 추진을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여쭐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었죠. 그래서 사실 수도권과 지방의 이 양극화 문제가 상당히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제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또 들어설 텐데 그때 이제 저희들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라고 저희가 강력히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네. 근데 국가에서 그런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국민들을 뭐 강제로 이주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시하는 이런 듀얼 라이프 전략과 같이 좀 유동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인구를 지방으로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보자. 저희가 한번 요구를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나 국회나 정당 같은 곳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정책을 좀 홍보하고 좀 지원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정책 실행의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행정부지사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추진 협의체를 구성해놓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좀 시군 공모를 통해서 한번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또 이 듀얼 라이프의 전체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좀 구축해서 가능하다면 또 주민들이 주도하는 어떤 지역 특화 정책도 발굴해서 수도권 인구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건 이제 제도적으로 잘 구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듀얼 라이프가 잘 정착이 되려면 지역 주민분들의 동의도 얻어야 하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이 두 지역 살기를 하신다면 경북에서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좀 여쭤봤더니 북부 지방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네. 우리 경북 23개 시군 중에 안동이 1위였고요. 안동이 살기가 좋아요. 네. 네, 굉장히 안동이 꽤 차이가 나게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동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걸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젊은 세대 20, 30대 같은 경우는 문경하고 예천에 대한 선호가 꽤 높고요. 네. 또 우리 은퇴 가까운 우리 5, 60대 같은 경우에는 청송이나 울진같이 이렇게 또 한적하고 자연환경이 좋은 곳을 또 상대적으로 높게 선호하는 걸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북 북부 지역이 좀 발전이 느리다고 늘 좀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정책을 좀 이렇게 새롭게 전환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잘 추진해가지고 우리 북부 지역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고 또 이곳을 사랑하는 또 외부의 국민들도 좀 많이 만들고 북부 지역의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걸 넘어서 우리 23개 시군 전체가 이 가진 매력을 우리 대구 경북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한번 즐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 갖추고 또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듀얼 라이프가 꼭 성공을 해서요. 지방 소멸 위기라는 말이 쏙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상북도 미래전략기획단 김민석 단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인철의 시사경제,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안정세가 확고해지는 가운데 서울 일부 주택가격은 하락 직전 수준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서 한 얘기인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안정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걸쳐서 주택 사전 청약을 비롯해서 공급 조치를 내놨고요. 여기다 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고 또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을 내놓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보다 좀 확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 가격이 하락 진입 직전 수준까지 안정화돼 있고, 지방의 경우에는 뭐 세종시, 대구의 경우에는 이제 하락 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게 좀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건데요. 매수 심리를 이제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제 아파트 경매 시장인데, 네. 경매 시장의 낙찰률도 연중 최저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박차를 가해서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길게는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통합 공공 임대주택을 앞으로 매년 이제 7만 호씩 공급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현 정부 끝날 때까지 부동산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이제 이 드라이브를 걸겠다라고 했던 그 일환으로 지금은 하향 안정세가 이제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은 시각으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파트 값이 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은 점점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경실련 이 시민단체죠.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25개구 아파트 75개 단지의 시세 변동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현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의 30평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금 4년 전에 6억 2천만 원에서 지금 12억 9천만 원, 2배 이상 올랐다는 겁니다. 네. 당연히 뭐 노동자들의 임금을 뭐 웃도는 상승률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는 건데요. 취임 당시만 하더라도 무주택자들이 이제 급여를 모아서 한 푼도 쓰지 않고 아파트를 사는데 20년 정도가 걸렸다면 지금은 38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이제 집값이 더 벌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국민들의 어떤 이제 주거 불안에 대한 어떤 해소가 적극적으로 좀 정부가 나서야 한다라는 이제 토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집값이 떨어진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의 집값은 뭐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또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나홀로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무직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1인 가구 664만여 가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7%까지 치솟아서 지금 뭐 혼자 사는 고령층, 청년층 전체 제 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나홀로 가구인데요. 이게 이 2019년 처음으로 1인 가구 비중이 30%에 진입해서 지금 매년 이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니까 20대 1인 가구가 19.1%로 가장 많았고요. 또 성별로 보게 되니까 여성은 60대 이상 비율이 45%로 압도적으로 많은 반면 남성은 30대에서 50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건 뭐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이 경제적 어려움인데요. 1인 가구 40%가량은 무직이라는 겁니다. 1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2,162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한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인 가구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서 70%에 육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청년층의 경우에는 질 좋은 일자리가 계속해서 좀 줄고 있고요. 또 고령층은 또 은퇴하게 되면 소득 절벽에 부딪히다 보니까 1인 가구의 생활이 점점점 팍팍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인 가구는 3분의 1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참 슬픈 이야기인데 1인 가구한테 가장 필요한 게 전세대출 같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라고요. 그렇습니다. 1인 가구가 지금 살고 있는 주거 환경도 열악한데요.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12평도 안 되는 작은 집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는 전체 가구의 평균치의 3분의 2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들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뭡니까? 라는 질문에 바로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선호하는 이제 주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좀 넉넉하게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가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월세 보조금,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4순위였습니다. 이게 이 전체 가구의 이제 이 조사를 해보면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 가장 필요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이다라는 것과는 좀 대조적이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제 1인 가구 하면 지옥고라고 하는데요. 네.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이런 이 지옥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주거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라는 겁니다.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 근데 이렇게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도 4분의 1 가량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무직이라서 이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또 힘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제가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면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올 겨울에도 또 생기면서 계란값이 들썩이고 있는데 계란 수입을 정부가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란 가격이 거의 1년 내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충남 천안, 전남의 영암에서 이제 고병원성 이제 AI가 확인이 됐습니다. 네. 당국이 이제 해당 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했는데 이로 인해서 하루에 약 24만여 개 계란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하루에 국내에서 이제 생산되는 계란 생산량이 약 4,500만 개의 0.005% 수준으로 미미한데 문제는 연이어서 이렇게 AI가 발생하니까 지금 전통시장이나 일부 유통업체에서 계란 가격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달 내로 미국산 이 수입 신선란 3천만 개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1년 내내 계란값 오르다 보니까 요즘 태어난 애들은 이 계란 색깔이 흰색이라고 좀 오인할까 우려스럽습니다. 그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이제 또 연말정산 앞두고 나서 절세 금융상품,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시는 분들 많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도 해지할 때는 불이익이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시즌 시작되는데요. 지금 보름 남은 올해 안에 절세 상품 가입하면 바로 혜택 보는 게 바로 이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네. 이 IRP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아니면 연말 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이제 퇴직연금 계좌인데 연금저축 포함해서 연간 700만 원까지 최고 16.5%까지 제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말정산 혜택만 보고 덜컥 가입했다가 탈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 자칫 공제 금액보다 더 큰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세액공제로 받았던 납입금은 물론이고요. 면제됐던 기타 소득세 16.5%까지 물어내야 하는 구조인데요. 따라서 연말정산 시즌의 최고의 이제 이 세테크 이 금융상품인 건 맞지만 이 IRP 가입하실 때는 정말 이제 은퇴할 때까지 장기간으로 묶어둬도 괜찮은 자금인지 여부를 좀 고민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IRP 가입할 때 신중해야 된다.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말이 이래서 나오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잠깐 짚어보면 요즘 집에 안마의자 들이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 피해 경험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안마의자가 굉장히 고가예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있습니다. 맞아요. 값은 비싸지만 이제 부모님들 선물 베스트셀러거든요. 값이 비싸니까 렌탈이 인기인데 문제는 안마의자를 빌려서 사용하는 소비자 6명 가운데 1명꼴로 품질 불량과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9월부터 이제 17일까지 안마의자를 렌탈해주는 서비스 업체 상위 4개 업체를 분석해 보니까 이 가운데 17%가 피해 경험이 있었고 피해 유형에는 품질과 품질 불량, 하자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AS가 좀 불량하다, 사용 설명서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다, 그리고 중도 계약 해지가 좀 어렵다라는 순위였는데요.
이게 이 직접 사기보다 빌려서 이용하는 만큼 좀 꼼꼼하게 이런 걸 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네, 연말 되고 또 새해 되면 부모님께 선물도 많이 할 텐데 렌탈을 할 때 또 구매를 할 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사경제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